네, 안녕하세요. 메이저들의 수급을 파헤쳐보는 시간 주간 메이저리그 박지영입니다. 자, 지난 한 주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바로 미국 대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뉴욕 증시, 미국에서도 이 대선을 키워드로 많이 장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대선 테마, 이 테마주기 때문에 금방 또 급등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바로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곰곰이 좀 고민을 해봤더니 테마주, 바이든 수혜주이면서도 수급이 좀 탄탄하게, 메이저들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는 종목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그것부터 좀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특별히 제가 고르지 않고 매니저님께 일임을 해봤어요.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을 보면 우리가 대선 테마, 바이든 수혜주면서도 메이저들까지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이 있는지 그것부터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두근두근두근. 자, 무엇일까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근데 사실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의 뷰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종목이 주가가 참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에 또 수급까지 받쳐주는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좀 재료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소 액화 플랜트 계약을 따냈다. 이런 호재까지 겹치면서 재료가 정말 많은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안 좋아도 많았는데 두산중공업이 혹시 차트 준비에 돼 있으면 제가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사실 우리가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여기 어디에서 이제 9월 초입니다. 네. 여기 어디에서 이제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세요? 자구책 마련입니까? 유증 나왔어요. 유상증자가 조 단위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엄청나게 아시죠, 나왔죠. 유상증자 저희 저번 주 화요일에 배웠습니다. 김현우 메이저님이 엄청 설명을 또 잘해주시고 저도 보시면서 이제 또 무릎을 탁 쳤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이 너무 좋았는데 여하튼 이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상증자가 1조짜리가 나왔어요. 1,000억도 아니고 1조랍니다. 근데 두산그룹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좀 어렵고 두산건설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두산그룹이 딱 어떤 이제 스탠스인지 보시면 되는데 그룹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대기업이 어려우면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면 국책은행한테 도와달라고. 예를 들어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SOS를 딱 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냥 도와주지 않죠. 큰 돈이 들어가니까 자구안을 마련을 하고 국책은행에서 돈을 쏴주는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니네 가지고 있는 자산 많이 매각해라. 부실자산 많잖아. 그래가지고 두산이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 두산 솔루스 팔았죠. 그리고 두산타워 동대문에 아시죠? 그것도 팔았어요. 본사거든요, 그게. 두산그룹 본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계열사들은 그룹 명의로 골프장이 다 있어요, 또. 근데 골프장 웬만하면 안 팔거든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골프장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도 다 팔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벤처 캐피탈도 갖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메인 회사들 유증 다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거 회사가 진짜 어렵죠, 당연히. 근데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여기 앞에 차트는 안 보이지만 정말 이제 어려운 거의 뭐 3년 내내 밑으로 이제 횡보였어요. 거의 뭐 답이 안 나오는 주가를 이제 보여주다가 완전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체질 개선을 하면서 이제 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구안이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근데 산업은행이 요구했던 자구안 기준이 있었는데 대부분 충족시켰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실제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국내에 그 풍력타워 아시죠? 이게 돌아가는 바다에서 해상풍력타워 그 터빈이 있어요. 터빈이 있고 그 밑에 받쳐주는 이제 하부 구조물이 있는데 터빈 만드는 회사가 국내에 8개가 있었거든요. 8개가. 근데 지금 2개 남았어요. 6개 다 망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2개 남았는데 그 2개가 어딜까요? 풍력터빈 만드는 회사. 그렇죠. 두산중공업이랑 유니슨밖에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로. 그렇죠. 풍력터빈 만드는 초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정관님. 네, 말씀하시죠. 다름이 아니라요. 두산중공업 하면요. 제가 알기로 원전 뭐 관련된 그런 주라고 생각했지 풍력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원전이요?
네. 이거 얘기하면 TMI 될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두산중공업이 이제 세간에서 이런 얘기 좀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런 색깔은 다 빼고 산업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사실 많이 내려와서 뭐 회사 어렵다 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네. 야 저거 원전하는 회사 우리나라 탈원전하다가 회사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안 샀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때문에 그러시죠. 네. 근데 전체 이제 산업을 네.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두산중공업 전체 매출 비중에서 원전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 다른 사업부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석탄이랑 화력 발전 같은 옛날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네. 그쪽 비중이 높았어요. 원전도 하지만 원전 비중은 낮고 네. 이제 화석 연료로 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보통은 그렇죠. 중공업은 플랜트라고 알고 있었는데 두중은 그렇죠. 전혀 플랜트랑 네. 관련이 없나 보네요. 그렇죠. 아니, 그 부분과 관련이 있기는 한데, 있긴 한데 메인 비중이- 사업 비중이 그쪽이 아니라 발전 쪽으로 가 있었고 플랜트도 그렇구나. 발전이랑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이제 원전의 뭘 베이스로 무게를. 하냐가 조금 달랐습니다. 네, 근데 네. 전문가님, 저 네. 궁금한 게 지금이라도 두산중공업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두산중공업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호흡을 길게 보면 사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네. 네. 그린 뉴딜 하시는 분은 꼭 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런 분산, 생각을 네.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야 이거 주가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비싸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이 왔어요. 이미 네. 자리가 중요한 높아요. 건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네. 녹색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친환경을 민 적이 있어요. 5년 동안 5년 내내 밀었는데 그때 밀대 대장주가 OCI였습니다. 아. OCI 태양광 패널 OCI 국내에 지금도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조금 힘든 회사긴 한데 아, 네. 그때 OCI가 실적이 대박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바닥에서 40배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뭐 이 정도로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흡을 지금- 길게 끌고 가고 지금도 길게만 분할 매수 보면 접근하면 매수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네. 분할로 네. 접근하면 뭐 지금 가격도 뭐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략만 잘 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재료도 굉장히 많은 회사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메이저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5G 관련주를 이건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네. 왜 다 팔아치울까? 너무너무 의문인 게 뭐 5G 관련주 하면 서진 시스템, RFHIC 좀 자랑 좀 할게요. KMW 뭐 굉장히 많은 술술 종목들이 나오시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럼요. 10가지 더 말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자, 그런 5G 관련주는 사실상 대선이랑 또 관련이 저는 있다고 봤거든요. 있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됐든 간에 공통적인 수혜주로 시장에서 꼽혔던 게 바로 이 5G 관련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미국 대선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에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5G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이상해요. 일단 오늘은 수급이 그나마 좀 돌아왔는데 금요일까지는 다 빠져요. 물량 왜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메이저 수급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 주가도 솔직히 안 좋습니다. 최근에 다들 잘 아실 건데 네. 5G 같은 경우 일단 종목 먼저 볼게요. KMW입니다. KMW 그렇죠. 아주 고평가됐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고평가라고는 일단 안 봐요. 아, 그래요? 일단 통신산업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네. KMW 얘기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차트 먼저 띄워놓고 네. 일단 통신산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거를 보고 가시면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괜찮고 네.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돈을 잘 벌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돈을 좀 더 잘 버는 다시 말해서 갈수록 좋다. 그렇죠. 순이익, 그 업종이 가져가는 그 산업 이익이 성장하는 섹터가 4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냐면 2차 전지, 반도체, 5G, 5G. 그린 뉴딜 뭐 이런 거밖에 그린 없어요. 뉴딜. 실제로 산업 전망을 보면 그런 애들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통신이 왜 다른 종목들보다 안 좋냐면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네. 우리가 이제 5G 핸드폰 가입할 때 다 광고 뭐라고 했었어요? 5G 가입하면 4G 핸드폰보다 20배 빠르다. 그죠? 근데 2배도 안 나와요, 속도가. 저도 그때 이제 핸드폰 바꿔서 했는데. 안 되는 데가 더 많잖아요. 안 되는 데가 많고 되더라도 솔직히 속도가 2~3배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주파수 대역대가 있어요. 3.5GHz부터 28까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고주파로 갈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3.5랑 28GHz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깔렸어요. 지금 네. 이걸 깔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거를 깔겠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취소됐어요. 아예 산업부 자체에서 이걸 잘라버렸습니다. 안 하겠다고. 왜 안 하나 보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막 조 단위로 하는데 이제 뭐 사용자들한테 요금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이 없어서 5G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기보다 5G를 이제 쭉 깔아놨는데 6G로 바뀌면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다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안 나오구나. 그렇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4G도 빠른데 5G 굳이? 이게 1번이고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5G를 깔게 되면 까는 동안 수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동통신 요금이 이제 또 물가지수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요금을 못 올려요 지금. 그래서 이통사들이 뭐 못 하겠다. 좀 더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좀 힘을 못 낸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럼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도 괜찮아요. 들어볼게요. 한마디만 딱 얘기하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솔직히 괜찮아? 제가 KMW 이제 들고 있다고 쳤을 때 저 같으면 들고 갑니다. 근데 간다. 3분기 실적이 안 나와요.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면 막상 안 좋아도 안 빠져요. 시장에서 그래서 맞아. 이미 눌려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어느 정도 그렇죠. 예상이 가능하다면 원래 대장은 얘입니다. 빠지지. 원래. 맞아. KMW 그렇죠. 대장이죠. 그래서 좀 호흡이 길더라도 조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KMW. 뭐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5G 관련주 그 안에서는 한 종목으로 KMW 골라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어려워요. 산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바로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자, 아시아나항공이 또 3대1 비율로 무상감자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에 11월 4일에 나왔는데 바로 급락했어요. 무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20% 가까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보고 좀 놀란 게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뭐 괜찮은 이유를 댔어요. 목적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는 악재였습니다. 개인들이 일단 물량을 다 뺐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당연히 악재인데 기관이랑 외국인은 악재고. 거의 삼성전자 사들이듯이 정말 대량으로 샀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 악재를?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수급 안 봐도 될 게 지금 올라오는 속도 보시면 거의 지금 5G입니다. 28kHz 수준이에요. 올라오는 수준이. 그래서 실제로 급락이 있었던 부분을 대부분 다 메웠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상감자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악재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악재. 그렇죠. 3대1로 무상감자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감자, 증자, 뭐 유상증자, 유상감자도 있거든요. 무상감자도 있고 다 헷갈리죠. 증자 뭐냐면 어려워요. 앞에 무상이 들어가면 무상수리 들어보셨죠?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자는 뭘까요? 주식수를 줄이는 겁니다. 감소시키는 거. 그럼 저 말은 다시 말해서 돈을 안 들이고 주식수 줄이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유상감자도 있거든요. 정말 드물긴 한데 유상감자는 뭐냐면 돈을 주고 주식을 줄이겠다. 그래서 악재가 아니거든요. 유상감자는. 잘 안 하긴 합니다. 무상감자는 이거예요. 주주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 30주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무상감자 한다네 3대1로. 그럼 30주를 들고 있으니 10조가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30주를 들고 있었는데 3대1 무상 감자를 하면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10주가 남죠. 20주 그냥 사라집니다. 아, 10주가 남고 20주가 사라지는 3대1 감자를 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30주 들고 있는 분은 20주 증발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좋다고 보는 이유는 왜 매수가 많이 들어온 이유를 굳이 설명하면 무상 감자한 이유에 있습니다. 자본 자체가 자본 잠식 56%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가 예전에 벌어놓은 돈, 쉽게 말하면 예전에 벌어놔서 쌓아놓은 돈 있겠죠. 예전에 좋을 때 있었으니까. 있죠. 그때 번 돈 다 까먹었어요, 일단. 그리고 회사 설립하면서 밑에 깔려있는 자본금이 있죠. 그것도 56% 까먹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결론은 감자를 안 하면 연말까지 다음 해의 결산 보고서, 사업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죠. 90일 뒤에 나온다고. 내년 3월에 감자 안 하고 지금 실적으로 그대로 가면 관리 종목 지정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제 시장은 생각을 하는 게, 야, 감자가 악재기는 한데 이렇게 되면 뭐 관리 종목 안 들어가겠네? 이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지만 이런 특이 케이스가 또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기관이랑 외국인은 그럼 저가에 매수하자. 그렇죠. 어차피 위험 리스크는 털었으니까. 끝났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오히려 없어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없어졌다. 그럼 아시아나 전문가님. 네, 말씀하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디 있어요? 아, 정말 여기 있네. 자, 귓속말로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한 DHC 괜찮습니까? HDC. 아, 죄송합니다. DHC 화장품입니다. 헷갈렸습니다. HDC. 일단 중요한 건 안 사길 좀 잘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딱 그랬어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황에서. 재밌는 게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산다고 하자마자 바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야, 저걸 왜 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보고 업황 자체로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노이즈가 없어진 측면으로 보는 거고 뭐 길게 끌고 가면 역시나 현산이라고 하죠. 현산도 좋은 종목이다. 저 잘 물어봤다.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갑분 HDC 현산이 나와서 저희가 자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동엽 MC님은. 자 이렇게 오늘도 메이저들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봤으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이 수급 챙겨보시면 더 투자에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